20년 전 그 돈 아직도 제 아내가 가져갔다고 믿으십니까? 한 여자가 고급 호텔 연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했던 연회장이 지금은 완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던진 단 한마디의 질문 때문에 이 화려한 동창회 파티가 멈춰버렸습니다. 20년 전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덮어온 거짓말이 지금 이 순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50대 중반의 동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값비싼 시계를 차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던 경쾌한 음악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사회자가 말을 멈췄고 와인을 따르던 웨이터들도 손을 멈춘 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연회장 왼쪽 구석 원형 테이블 하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 앞에 놓인 와인 잔의 와인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체격의 5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은 없었습니다. 값비싼 시계나 액세서리도 없었고 화려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침착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와인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진 연회장 안에서는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20년 전 그 돈, 아직도 제 아내가 가져갔다고 믿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와인 잔을 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20년 전, 그 돈, 제 아내. 이 세 가지 단어가 조합되는 순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무대 위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호텔 직원 한 명이 급히 무전기를 들고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더니 복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는 작은 아파트의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크림색 종이로 된 초대장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고등학교 제20주년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간단한 문구였지만 서윤이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올해 52살이었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미인으로 통했던 얼굴이었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초대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초대장이 집에 도착한 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참석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매일 아침 이렇게 초대장을 꺼내 보고는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사실 동창회 초대장은 매년 왔었습니다. 첫 해에도 왔고 5년째에도 왔고 10년째에도 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교무실에 불려갔던 그날, 교장 선생님의 차갑게 굳어진 표정, 담임 선생님의 실망스러운 눈빛, 가리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쏟아지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직전이었습니다. 학교 기금 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전교생이 모금한 성금이었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든 의심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윤이는 학생의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위치였습니다.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돈이 보관된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본인도 학비를 벌기 위해 방과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학생이 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윤이가 가져간 게 분명해.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 불쌍하긴 하지만 도둑질은 안 되지. 서윤이는 억울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자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 조사는 중단되었지만 학교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습니다.
서윤이에게 자퇴를 권고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내가 의심받고 있어. 학교에 계속 다니면 너도 힘들고 학교 분위기도 안 좋아질 거야. 조용히 자퇴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구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결국 서윤이는 자퇴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검정고시를 쳤고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대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20살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공장, 콜센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함과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6살 때 강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스펙도 화려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믿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강민준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윤이는 울었습니다. 20대 중반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둘은 결혼했습니다. 크지 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당연히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서윤이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강민준의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20여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때로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SNS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창의 초대장은 매년 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초대장을 받자마자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찢어버릴 용기도 참석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20주년 동창회,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대장도 예년보다 화려했습니다. 장소도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서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도둑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선을 다시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준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아내가 손에 든 초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요. 뭐라고요? 서윤이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동창회,
가요. 이번에는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안 돼요. 난 그 사람들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다 알아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낼 때가 됐으니까요. 끝내다니 무슨 말이에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나를 믿어요. 같이 가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강민준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계획해둔 사람처럼. 서윤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가볼게요. 서윤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다기보다는 차가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동창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윤이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옷장을 몇 번이나 뒤적이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았고 너무 초라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강민준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하얀 셔츠, 차분한 색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저녁 6시 둘은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강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정문 앞에는 발레 파킹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호텔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민준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이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동창회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밝은 표정의 여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윤이입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명찰 2개를 건넸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연회장은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가 명찰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이 이름으로 동창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저편에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강민준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둘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커졌습니다. 드디어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이미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강민준과 함께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걸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벽면에는 금색 장식이 빛났습니다. 원형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와 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대 초중반의 동창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무대 한쪽에서는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와 강민준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쳐다보던 시선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머, 누군가의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 서윤이 아니야? 진짜? 서윤이가 왔어? 세상에 20년 만에 처음 보는 거 아냐? 속삭임은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 여자가 서윤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큼직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선미였습니다. 어머, 윤희야. 정말 내가 온 거야? 박선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반갑다, 선미야. 서윤이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정말. 몇 년 만이야? 아니, 몇십 년이지? 20년 됐지. 맞다, 20년. 고3 때 이후로 처음이지? 박선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도 완전 끊겼잖아.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 평범하게? 뭐 하면서? 집안이라고 그냥. 서윤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 전업주부구나.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네. 박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셔? 박선미가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내 남편이야.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처음 뵙네요. 저는 윤희 고등학교 동창 박선미예요. 박선미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민준은 짧게 악수에 응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은 말수가 적으시네요? 박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과묵한 편이에요. 서윤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자, 이리 와요. 다들 윤희 온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박선미가 서윤이의 팔을 잡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대여섯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왔는지 아세요?
박선미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를 보는 순간 표정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 서윤이? 정말 윤이네. 20년 만에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형식적인 포옹과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을. 호기심, 우월감, 그리고 약간의 경멸.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연락이 완전 끊겼잖아.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민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평범하게? 구체적으로는? 주부로 지냈지. 서윤이의 대답에 몇몇 사람들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전업주부. 요즘 같은 세상에 대단하다. 이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요? 또 다른 동창이 물었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강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회사요? 그냥 작은 회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질문했던 사람이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윤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남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명확한 계급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자, 앉아요. 여기 자리 있어. 박선미가 한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이와 강민주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 경영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최근 해외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대학 진학 이야기를, 누군가는 새로 산 외제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윤이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끼어들 틈도 끼어들 용기도 없었습니다. 강민주는 와인 잔을 들고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주년 동창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고등학생에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옛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다시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윤이가 앉아있던 테이블에서도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반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야 당연히 정수 아니야? 병원 원장까지 올라갔잖아. 맞아. 정수 진짜 대단해. 강남에 피부과 3개나 연다며? 사람들이 김정수라는 이름을 연발했습니다. 서윤이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기로 유명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나도 나름 잘 나가는데 정수한테는 못 미치지. 우리 중에 정수 따라갈 사람 없지. 칭찬과 부러움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반에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는 누구야?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야.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의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이 아니야?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누군가 말했습니다.
서윤이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 그 일.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기금 사건 말하는 거지? 응. 고2 때 있었잖아. 기금 500만 원 사라진 거.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십거리를 꺼내는 것처럼. 그때 진짜 난리였지. 학교 발칵 뒤집혔잖아. 경찰까지 왔었지? 근데 결국 못 찾았지. 아니, 못 찾은 게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정황상 윤희가 의심받았잖아. 서윤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이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때 윤희 집안 사정이 안 좋았잖아. 맞아. 아버지가 사업 망하셨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을 거 아냐. 사람들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윤희가 가져간 거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글쎄, 증거는 없지만 정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 이후로 윤희가 자퇴했잖아. 그게 뭘 의미하는데? 자퇴한 게 인정한 거나 다름없지. 서윤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져가지 않았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지 않았어. 그 돈.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박선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 그야 정황이 그랬으니까. 정황만으로 사람을 도둑으로 몰 수는 없잖아. 서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정해, 윤희야.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 나한테는 인생 전체를 바꾼 일이야.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난 자퇴했고, 대학도 못 갔고, 평생 도둑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꺼냈나 봐. 이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그냥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더 강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자. 윤희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그때 그 도둑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2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민주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박선미, 이민호, 그리고 다른 동창들. 그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 값비싼 액세서리, 자신감 넘치는 태도. 하지만 강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20년 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말 위에 지금의 성공을 쌓아 올렸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오기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옛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서윤이는 자리에 앉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대화 이후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뚝뚝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남편분 정말 말이 없으시네요. 박선미가 서윤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원래 그런 편이야.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좀 답답하지 않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저렇게 조용하면. 괜찮아, 난 그런 면이 좋아.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강민주는 와인잔을 천천히 비우며 연회장을 관찰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몇몇 동창들이 마이크를 잡고 즉석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농담을 던지는 사람,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남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말 수 없는, 눈치 없는 중년 남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민준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20년 전 그 사건의 기록을 찾아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이 의도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강민준은 20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첫날부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억울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의 현재 직업, 주소, 회사, 인맥관계, 그리고 20년 전 그날의 기록, 경찰 조사 기록, 학교 내부 기록, 증인 진술서, 모두 사라졌다고 알려진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고, 돈도 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에는 또 다른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서윤이만이 의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명의 학생이 동일하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이름은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현재 이 연회장에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무대 근처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남자. 화려한 양복을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이민호였습니다. 강민주는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민호는 현재 이 호텔과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대표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사업을 시작했고 20년 동안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는지. 20년 전 사라진 500만 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민호의 첫 사업 자금이 되었습니다. 강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단 몇 마디만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주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와인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윤이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연회장 입구 쪽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 직원 몇 명이 들어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한 남자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자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사회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대 위 음악이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행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총지배인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호텔 측 사정으로 잠시 행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요?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총지배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회장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이민호였습니다. 이민호 씨, 잠시 밖에서 뵐 수 있을까요? 총지배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잠시만 함께 나가주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는 총지배인을 따라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갑자기 왜 저러지? 이민호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 사람들은 서로 추측을 주고받았습니다. 강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음 수순을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연회장 안은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음악은 다시 틀어졌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선미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뭔 일이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나갈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어진 표정, 미세하게 떨리는 손.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와인 잔을 집어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진짜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다니까. 그냥 호텔 측이랑 계약 건으로 잠깐 이야기한 거야. 이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의 흥겨움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고 대화 주제도 점점 과거로 향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각나니? 그때가 정말 좋았지. 맞아. 아무 걱정 없이 놀기만 했잖아. 그때는 돈도 필요 없었고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얘기 나와서 말인데 기억나? 고2 때 기금 사라진 거. 또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진짜 난리였지. 500만 원이었나? 당시엔 엄청 큰 돈이었는데 지금도 작은 돈은 아니지.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근데 그 돈 진짜 누가 가져간 거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글쎄, 결국 못 찾았잖아. 윤희가 의심받았었지. 증거는 없었지만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한 동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돈 다른 애가 가져간 거 아니었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동창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농담이야. 그 동창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기 중에 퍼져버렸습니다. 농담치고는 이상한데? 뭔가 아는 거 있어?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윤희가 그럴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긴 해. 윤희 성격에 그럴 애는 아니었지. 근데 정황이 그랬잖아. 정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강민주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민호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와인 잔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괜찮아?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응? 아, 괜찮아. 이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민호 씨,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일제히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말이 없던 그가 갑자기 입을 연 것에 놀란 것입니다. 이민호도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예, 20년 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기금이 사라진 그날 말입니다. 테이블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강민준과 이민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날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그렇습니까?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생회장이셨죠. 기금 관리에도 관여하셨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총무가 했습니다. 이민호가 서윤이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제 아내 말씀이십니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예, 윤희가 총무였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의심을 받았죠.
저도 그때 정확한 걸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민호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이민호를 압박했습니다. 테이블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옛날 일을 그렇게 자세히 물으시는 거예요? 박선미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주는 박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입니다. 궁금하다니요? 제 아내가 20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았으니까요.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긴장감 같은 것이. 강민주는 다시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의 흥겨움은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연회장에 들어왔을 때의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져 있었고 자세는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강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전화를 끊고 강민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분 후 연회장 입구 쪽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 직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각 테이블을 돌며 뭔가 안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 여러분. 호텔 측 사정으로 행사를 조기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안내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선미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예약한 건데 마음대로 취소한다고? 죄송합니다. 호텔 측에서 책임지고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메인 출입구가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이민호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이민호 씨?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호텔 경영진입니다. 잠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회사와의 계약 건입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까? 네, 급한 사안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고는 두 남자를 따라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 호텔 경영진이 직접 나올 정도면 큰일인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서윤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끝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끝난다는 거예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민호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이민호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옆에 앉은 동창이 물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됐어. 이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계약 해지? 왜? 모르겠어. 갑자기 호텔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어. 이유도 없이? 뭔가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하더라고. 이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은 그의 회사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이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그냥 작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은 아닙니다. 강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DH그룹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DH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직책은 그룹 내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이민호는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질 듯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사가 계약했던 호텔이 바로 DH그룹 계열사였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민호 씨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민준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테이블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이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의 일 때문입니다. 20년 전? 네. 기금이 사라진 그날 말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 조사 기록에서 당신의 이름이 지워진 겁니까? 강민준의 질문에 이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2명이었습니다. 서윤이 그리고 이민호.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이민호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죠. 연회장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민호가 부인했습니다. 강민주는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기 조사 기록의 복사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류를 봤습니다. 정말로 이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초기 사업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강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당신은 500만 원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당신의 집안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이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라진 기금이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강민준의 말에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진짜 범인은 서윤이가 아니라 이민호였다는 것을. 이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땅이 꺼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와 목덜미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연회장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민호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심과 경멸, 그리고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검사처럼 침착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기록에는 2명의 용의자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설명되었습니다. 서윤이와 이민호. 둘 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둘 다 금고 열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양쪽 모두 동등하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민호에 대한 의심은 조용히 사라졌고 모든 화살은 서윤이에게만 향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이민호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용의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이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이나 지난 기록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료가 이미 폐기되었고 관련자들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의 개인 기록, 학교 행정실에 남아있던 백업 파일,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의 증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혜자가 바로 이민호였다는 것을. 강민준이 제시한 두 번째 서류는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민호의 초기 사업 자금 출처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20살이 된 이민호는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기 자본금이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대학 진학도 장학금에 의존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20살 청년이 갑자기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민호는 그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차 성장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수십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성공의 시작점에 그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기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민호가 그토록 적극적으로 서윤이를 의심했는지, 왜 그녀가 자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퍼뜨렸는지, 왜 동창회 때마다 그 사건을 농담처럼 꺼냈는지,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다는 것을. 서윤이는 남편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이 모두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20년.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도둑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움츠러들었고 자신감을 잃었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냈습니다. 꿈도 희망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이,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 자신은 피해자였다는 것이 모두의 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박선미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서윤이를 도둑으로 여겨왔습니다. 동창회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무시했고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구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구는 서윤이 쪽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민호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명예, 동창들 사이에서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거짓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조용히 이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강민주는 이민호보다 키가 약간 작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강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당신은 기금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을 제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증거를 조작했고 증언을 유도했고 기록을 수정했습니다. 이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시 교육청에서 일하고 계셨죠. 그 힘을 이용해서 기록을 바꿨습니다. 강민준이 또 다른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훔친 것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에 이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에 있던 의자를 더듬어 잡고 간신히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무대 위 음악도 멈춰 있었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민호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몇 마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아닌 짧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20년간 숨겨왔던 죄책감과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손을 내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에 지친 한 사람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민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윤희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 그 돈이 필요했고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해결해 주셨어. 기록을 바꾸고 의심을 내게 돌리고. 이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돈을 갚고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내가 자퇴하고 소문이 퍼지고 모든 게 사실이 되어버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 성공했고 돈을 벌었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 이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 얼굴이 계속 나타났어. 하지만 나는 겁이 나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연회장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간 지속된 거짓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이민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죄책감, 분노와 후회, 상처와 고통이 모두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도둑으로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을 피했고, 세상을 피했고, 나 자신조차 믿지 못했어. 매일 밤 내가 정말 그 돈을 가져간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 이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결백하다는 걸.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서윤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 아직은 너무 충격이 크네.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강민준이 아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윤이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늦었지만 그 말을 끝으로 서윤이는 돌아섰습니다. 강민준과 함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것이 거짓이었고 그들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이 실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그 모든 거짓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박선미가 떨리는 걸음으로 서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윤희야, 나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박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모두 내게 너무 잘못했어. 증거도 없이 널 의심했고 무시했고. 서윤이는 박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20년간의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과도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강민주는 조용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범인을 찾아냈고 아내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산.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0년간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강민주는 믿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집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연회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 남편이 밝힌 진실, 이민호의 고백, 그리고 사람들의 사과.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그 짐이 너무 오래 자신의 일부였기에 그것 없이 사는 방법을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 하지만 서윤이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지. 여보. 서윤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요. 처음부터? 네. 당신이 억울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강민준이 거실로 와서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준 거예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강민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웠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20년이나 걸렸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서윤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 사랑과 존경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주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DH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그는 최상층에 있는 전략기획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보고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실장님, 이민호 씨 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민호의 회사와 DH그룹 계열사 간의 모든 계약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연회 도중 해지된 호텔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과 맺은 여러 건의 계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민호의 회사에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 계약들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민주는 복수라는 감정적인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고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정산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잘못된 거래를 바로잡는 것,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성공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강민준이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다만 그는 완전한 파멸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젯밤 확인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그의 눈물도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강민주는 선택을 남겨두었습니다. 계약 해지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법적 조치까지 갈 것인지는 이민호의 다음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민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서윤이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을 한다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망가거나 거짓말을 계속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끝까지 추적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강민준의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민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남을 청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이 조용히 격려했습니다. 만나보세요. 들어는 봐야죠. 결국 서윤이는 만남에 응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서윤이와 강민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10분쯤 지나 이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민호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시 가져간 500만 원, 20년간의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번 수익의 일부도 포함했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받아주십시오. 서윤이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함께 다녔던 동창들 전원에게 보낼 사과문입니다. 제가 진짜 범인이었고 서윤희 씨는 완전히 결백하다는 내용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도 정식으로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기록을 정정하고 서윤희 씨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서윤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민호의 고백과 사과 그리고 진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원했던 것은 돈도 복수도 아닌 단지 자신이 결백하다는 인정. 감사합니다.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호는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윤이와 강민주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카페 안을 물들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서윤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짐이 내려놓아진 사람의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커피 한 잔과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모두의 인정하에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민호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창 전원에게 사과문을 보냈고 학교 측에도 진실을 알렸습니다. 학교는 공식적으로 기록을 정정했고 서윤이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심지어 당시 서윤이에게 자퇴를 권고했던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노인이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동창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박선미를 비롯한 몇몇 동창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서윤이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2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오를 계속 안고 사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서윤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빵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오랜 꿈을 이루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과 일한다는 것이, 동료들을 사귄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지내다 보니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사장님은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서윤이의 과거를 몰랐고 그저 성실하고 착한 새 직원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서윤이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강민주는 여전히 DH그룹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에서 그의 평판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냉철하지만 공정하고 원칙적이지만 인간적인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만든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검정고시 공부를 다시 하려고요. 아니, 대학을 가볼까 해요. 강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대학이요? 네. 늦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공부하고 졸업장도 받고. 서윤이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걸 해요. 내가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서윤이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깊이 잠들어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한편 이민호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직원을 정리하고 사업을 재편했습니다. 예전만큼의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윤이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를. 그는 조용히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불우한 청소년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고 직접 멘토링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속죄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공식적으로 서윤이의 기록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학교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의심과 성급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후배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 정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회복이자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윤이는 대학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성인 특별 전형으로 지원했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지난 20년의 고통을,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윤이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대학생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포기했던 꿈을, 빼앗겼던 기회를 이제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아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 그리고 가벼운 화장.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니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이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캠퍼스 앞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자신만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요. 강민준이 격려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캠퍼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장의 축사가 있었고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모든 순간을 눈물로 지켜봤습니다. 20년 만에 얻은 기회였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었지만 몇몇 나이 든 성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서윤이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간단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동기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윤이는 강민준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서윤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그 짐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 앞만 보고 가요. 네.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 인생이.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20년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억울함이 풀렸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인생. 서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은 길었지만 아직 인생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자신답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이라는 시간, 억울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서윤이는 고등학교 때 누명을 쓰고 도둑으로 낙인 찍힌 여자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받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2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침묵으로 진실을 지켜온 남편 강민준이 있었어요. 그는 20년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연회장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산으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아내의 명예를 되찾아준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윤이가 대학에 입학한 건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